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 몇 쪽이죠? 174쪽입니다. 그렇죠? 자, 과학기술 6이죠. 이 글은 전체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 글은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에 관한 글이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줄이죠? 18세기는 지구 기후가 일관되게 점점 서늘해지고 있다는 지구 냉각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18세기 동그라미 하고요. 지구 냉각설 동그라미. 자, 자연학자 비퐁을 씁니다. 비퐁 동그라미요. 인물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죠. 그 인물이 주장하는 주장 부분이나 이론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부 지방에서 발견된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 냉각설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비퐁은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 냉각설을 주장했습니다. 비퐁 동그라미.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 냉각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다 몇 줄. 자,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 냉각설을 어떻게 주장했나? 그런 것입니다. 비퐁이죠. 열대 동물인 코끼리가 한때 이러한 고위도 지방에 살았으니 그렇습니다. 최초는 더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위도 지방에 살았으니 지구 전체 기후는 현저하게 따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세모죠. 누굽니까? 퀴비에입니까? 퀴비에 동그라미. 비퐁이 언급한 화석이 그렇습니다. 퀴비에 동그라미 하고요. 퀴비의 주장은 뭔가 보게요. 비퐁이 언급한 화석이 코끼리와는 상이한 화석 동물인 메머드와 마스토돈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지금 누굽니까? 비퐁은 그 화석을 코끼리 화석으로 본 겁니다. 열대 동물인 코끼리로 본 겁니다. 그렇죠? 한데 퀴비어가 그 화석은 코끼리가 아니야. 메머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스토돈이야. 이렇게 할 때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은 추운 기후에 살았음을 밝혀내었다고 했습니다. 추운 기후에 사는 동물들이야. 이렇게 할 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냉각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과거 지질 시대에 열대성 기후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는 증거가 석탄 광상에서 발견되는 열대성 화석 식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 식물학의 연구를 통해 현재 냉대 기후를 보이는 북유럽이 고생대 석탄기에는 것입니다. 석탄기에는 열대 기후였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쭉 밑줄에 여기 고식물학의 연구를 통해 자, 고식물학의 연구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냉대 기후를 보이는 북유럽이 그렇습니다. 끊어주고요. 고생대 석탄기에는 열대 기후였음이 드러났다. 여기다 몇 줄. 뭘 이야기하는가요? 이 증거 형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구 냉각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이에 따라 지구가 용용 상태에서 식으면서 지구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지구가 용용 상태에서 식으면서
지구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지는 것 여기다 비추고 뭐라고 적으라고요? 지구 냉각설입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지구 냉각설에 따라 밖으로 유출되는 지구 내부 열이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지질학자 동그라미 하고요. 지구 냉각설에 따라 밖으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지구 내부 열이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지금 이 지구 기후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뭐다? 지구 내부 열이 유출되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출되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1문단 소주제의 핵심어 부분은 냉각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문단은 소주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지구 냉각설의 등장 혹은 대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2문단 들어갈 겁니다. 19세기에 들어와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관념은 자, 대립하는 지질학 이론인 격변설과 점진설의 논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쓴다. 쭉 몇 줄이요. 자,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관념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학 이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격변설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점진설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자, 격변설과 점진설은 지질학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이 이론에 자,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관념도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격변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킨다고 주장했으므로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의 특성으로 여겨져 지구 냉각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격변설에서는 격변설 동그라미 어디까지 밑줄이냐면 과거에 여기서부터 자,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안정기를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 여기다 대면은 사정없이 동그라미. 중단시킨다고 주장 여기까지 몇 줄. 그렇죠? 이것이 격변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그렇습니다. 세모죠, 대조죠. 점진설은 그렇습니다. 점진설은 동그라미 하고요. 안정기 사이사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하고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고 씁니다. 자, 점진설 동그라미 하고요. 어디 밑줄이요?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다 밑줄. 중요한 말이 뭔가요? 늘 조금씩 꾸준히 동그라미입니다. 사정없이 동그라미. 자, 그러게 되면 점진설은 지속적이고
완만한 지구 변동을 통해서 지층을 설명하는 설이 되겠죠. 점진설이죠. 지각 융기와 침강의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이 점진설의 핵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점진설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 거기다 몇 줄입니다. 지각 융기와 침강의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 밑줄하고 점진설의 핵심 동그라미. 자, 점진설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점진설을 주장한 영국의 지질학자 나이엘 것입니다. 자, 거기 점진설을 주장 여기다 밑줄 긋고 점진설 동그라미 나이엘 인물 나왔습니다.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석탄기에 열대 식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구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결과라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나이엘은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 밑줄 지구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 지구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결과라고 보았다. 여기다 밑줄. 자, 지구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요인이 무엇인가 봅시다. 다른 요인이요. 자, 다른 요인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는 것입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함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다른 요인들, 그는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함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 이것이 다른 요인이 되겠네요.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함으로 밑줄 긋고 이걸 다른 요인에다가 쫙 그어 놓읍시다.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극지방에 많아지게 되면 극지방에는 비가가 많아 태양열을 반사함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했다. 하강을 반복한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1문단에서 지구 냉각설이 대두했는데 이 문단에서 보게 되면 격변설과 점진설이 있는데 특히나 점진설을 주장한 나이엘은 지구 냉각설을 비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주제 이렇게 잡겠네요. 이 문단 소주제. 자, 점진설의 나이엘이 점진설의 나이엘이 지구 냉각설에 대한 비판.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갈 겁니다. 3문단.
자, 점진설의 기후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영향을 받아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는 주장인 빙하기설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지금 뭐냐면 지구 냉각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를테면은 애초에 더운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평균 기온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점진설이 이 냉각설을 갖다 비판하면서 기후 변동 가능성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뭐냐면 빙하기설이죠. 자, 애초 지구가 냉각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 추웠던 것 아니냐, 이것이 빙하기설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점진설의 기후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영향을 받아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는 주장. 자, 전체 몇 줄인데요.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는 주장 동그라미, 빙하기설 동그라미 등장하였습니다. 점진적 냉각이 지구 기후 일관된 경향이라는 생각은 본격적으로 도전되게 된다고 씁니다. 도전받게 된다고 씁니다. 자, 지질학자들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오래되지 않은 과거 지질 시대에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다고 씁니다. 자, 빙하기설을 주장하면서 증거물을 갖다 찾아낸 겁니다. 자, 뭘 찾았냐면, 자, 과거 지질 시대에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 아니라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이들 지역에서는 기반함이 심하게 긁힌 흔적과 주변의 완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바위돌인 표석 것입니다. 자, 표석 잘 알죠? 빙하의 작용으로 운반됐다가 빙하가 녹은 후에 그대로 남은 바위돌을 표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위돌인 표석이 널리 분포하는 현상을 발견되었다고 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씁니다.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서서히 비탈을 따라 이동하며 바닥을 긁으면서 긁힌 자국과 표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씁니다. 현재의 빙하의 이동으로부터도 이러한 빙식 지형들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빙하에 덮여 있지 않는 지역도 한때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게 되면 거기에 밑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에서요. 자, 빙식 지형들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현재 빙하에 덮여 있지 않은 지역도 끊어주고 한때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정설. 여기까지 밑줄. 자, 3문단 소주제 1문단에서 지구 냉각설이 등장했고요. 3문단에서 마찬가지로 19세기 빙하기설의 등장, 다른 말로 대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두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콩이라는 이야기 아니죠. 4문단이요. 4문단. 그러나 그렇습니다. 세모죠.
처음부터 빙하기설이 학계에서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세모하고 조금 몇 줄이요. 1830년대에 미국 자연학자 아가시는 것입니다. 아가시는 동그라미죠.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빙하기 동안 유럽을 덮고 있었던 광범위한 얼음층에 의해 홍적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가정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유럽을 덮고 있었던 광범위한 얼음층에 의해서 홍적층이 형성됐다. 그러면 빙하기는 빙하기인데 더욱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졌네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가정했고 그렇습니다. 아가씨 동그라미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가정 여기다 밑줄. 결국 아가씨는 뭐냐면 격변적 빙하기설입니다. 격변적 빙하기설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럽은 많은 지역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면서 지구상의 생명을 모두 앗아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빼앗아갔다고 했다. 자, 거기 봅시다. 아가씨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씨는 자, 격변적 빙하기설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지구 냉각설을 부분적으로 수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지구 냉각설을 부분적으로 수용이요.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안정기 사이사이에 급격한 기온의 하강과 상승이 때때로 일어났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격변론자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변론자 동그라미. 하지만 세모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 전역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추운 때가 있었다는 생각은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더 추운 때가 있었다 할 테면은 결국 뭐예요? 자,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 전역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추운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자, 빙하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구 냉각설의 형태는 자, 더운 곳이었는데 점점점 추워진다 이를테면 이 형태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와는 위반하는 것이었다.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 뜻입니다. 자, 아가씨는 184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홍적층에서 긁힌 자국과 많은 표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빙하기의 증거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의 동그라미 하고요. 홍적층에서 긁힌 자국과 많은 표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빙하기의 증거로 해석. 여기다 조금 몇 줄.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나이엘, 아까 나왔죠? 나이엘 어디입니까? 점진설이죠. 점진설이. 나이엘은 자신의 기후 변동 사이클과 합치된다는 이유에서
비격변적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였지만 그렇습니다. 비격변적 그렇습니다. 비격변적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격변적 점진적이라는 이야기죠.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였지만 그렇습니다. 홍적층의 표석들에 의해 대해서는 유럽이 한때 얕은 바다로 덮여 있었을 때 녹는 빙산에서 떨어진 잔해로 설명된다는 이유로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질학자들도 아가시의 견해를 경험적 근거를 들어 아가시 견해를 경험적 근거를 들어 배격했다 그렇습니다. 배격했다 그렇습니다. 공격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지금 빙하기설인데, 자, 누구의 빙하기설인가요? 아가시의 빙하기설이죠. 어떤 빙하기설이었어요? 격변적 빙하기설이죠. 그쵸? 그쵸? 격변적 빙하기설. 하지만 아가시의 격변적 빙하기설, 자, 아가시는 부분적으로 자, 지구 냉각설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 5문단입니다. 1850년대에 이르자 대다수 지질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빙하기설을 제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빙하기설 동그라미 제고 동그라미 제고하기 시작했다. 자, 제고는 여기는 다시 대자 생각고자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틴들을 포함한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렇습니다. 틴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다 몇 줄이냐면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다 몇 줄 빙하 동그라미 이 시기에 지질학자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고 씁니다. 이때 지질학자들은 동그라미 하고요. 격변설에서 벗어나 여기서 할 때는 밑줄 긋고 끊어줍시다. 격변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 양상 거기다가 지속적인 변화 양상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점진설 이렇게 적읍시다. 하나로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질학자들은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더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지질학자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줄입니다.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더 많이 발견 여기다 몇 줄. 그 다음에 빙하기설을 지지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스코틀랜드 산들이 보이는 특징에서 계곡에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지 않고 빙하에 의해 침식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코틀랜드 그 산들 그쪽에가 U자형 계곡을 갖다 보이고 있죠. 이 부분들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침식된 것이 아니라 빙하에 의해 침식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죠?